첨부된 파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지워진 부위는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옆에 부산광역시, 그 옆에는 상세 주소고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등등 거기에 주소와 전화번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Recent Orders 25년 9월 26일자 8,900원 1개, 디어무드 투명 실리콘 그 밑에 9월 1일자 37,200원 1개, 자동 상하 피스톤 진동 모드, 온열 모드, 성인용품 1개. 이 성인용품 구매 정보를 협박 메일에 첨부해서 쿠팡 측에 보냈습니다. 자, 로저스 씨, 당신이든 당신의 가족이든 또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든 간에 각자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어떤 물품, 특히나 건강이나 성생활 이런 부분과 관련된 주문 정보는 지극히 타인에게 노출되면 안 되는 민감하고도 중대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시인하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협력 조사를 통해서 그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는 소규모의 그 데이터만을 저장을 했고 이것을 삭제한 다음에 제3자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민감한 그 정보이고 그리고 해당되는 그 정보를 그 용의자는 저장을 했지만 다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고 삭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거기에 더 이상 논란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개인의 사생활, 중대한 프라이버시, 또 이것이 디지털 성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정보, 이 정보를 범인은 쿠팡 측에 협박 메일을 보내면서 첨부했습니다. 그 의도가 뭘까요? 이렇게 쿠팡의 이 메일은 수많은 쿠팡의 근로자들이 다 받았습니다. 쿠팡의 중대한 정보를 범인은 쥐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당신들은 나에 대해서 어떤 교환적 가치로 접근할 것인가? 그걸 물었다고 나는 봅니다. 다음에 다시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만 로저스 씨는 정부는 진술서를 가지고 있고 그의 의도는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퇴사를 당한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여기에 대해서 회사에게 그 보복을 하려고 했던 묻지도 않은 것입니다. 얘기를 답하는 걸 봐서는 뭔가 도둑이 재발저린다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그 협박성 메일 보낸 범인과 쿠팡 측이 중국에서 만나가지고 어떤 협상과 딜을 했을 것인가? 좀 이따 경찰 당국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로저스 씨는 JP모건의 12월 초에 증권 리포트 거기에 한국 국민들은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해서 둔감하다. 일회성 과징금을 내고 나면 끝날 일이다. 독점 없는 대안이다. 라고 하는 JP 보고서에 대해서 쿠팡 측은 일체의 접촉이 없었다. 또 이런 리스크가 노출될 경우에는 증권사와 접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JP 모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PPT를 보시죠. 자, JP 모건은 쿠팡의 6대 주주입니다. 2.25%주. 특수관계이네요. 그리고 뉴욕 증시 상장할 때 주관사였습니다. 그 JP모건은 한국의 쿠팡 관련 리스크가 그렇게 중대하지 아니하며 일회성에 그치고 오히려 이것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오히려 주가 반등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해 충돌, 특수관계인 JP모건과 무관하다라고 당신이 얘기한 사안은 허위의 위증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ou'll have to ask J.P. Morgan. We were not involved in that analyst report. 저는 이 애널리스트의 그 보고서에 관하지 않았고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JP 모건의 그 투자 부분은 애널리스트 부문과 미국 법에 따라서 분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JP모건의 리포트는 정확하게 쿠팡의 현재의 포지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을 구제하고 신뢰 회복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미국에서 주가 반등, 증시 방어, 오직 돈독이 올라가지고 혈안이 되어서 We've been protecting our customers. 저희는 고객을 We had a 보호해왔습니다. successful 저희는 cooperative investigation 성공적으로 with the government. It was 정부와 very successful. 조사에 협력을 했습니다. It protected our 성공적인 그 customers. 조사였습니다. Our customers 이것이 are now 우리 protected. We know 고객들을 the data has been 보호해줄 deleted and 것입니다. secured. 이 데이터가 그 Why isn't 삭제가 that being 되고 shared? 보안이 It's a 조치가 success 되었기 story. 때문에 Why 이것은 isn't 고객이 the 이제 government 안전해질 talking 수가 about that 있습니다. success 이것은 and letting 성공 사례인데 왜 customers know 고객은 이 their 성공 data 사례에 그 대해서 말은 왜 예, 정부는 그 중단하시고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하도 들어서 어제부터 우리 모두 I'm trying to speak the truth. I'm trying to get the truth out.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I'm trying to get the 자 truth out. 이건 저는 진실도 진실을 전해드리려고 아니고 하는 그냥 것입니다. 로저스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좀 저 로저스 씨한테 전달을 좀 네, 잠시 하고 예, 시작하죠. 네. 통역이 조금 설명해 주세요. 예,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우리 로저스 씨가 자기 말이 통역이 안 된다고 아까부터 어제부터죠. 계속 주장을 하는 거가 저는 들리기에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못 알아들어? 바보들아. 좋은 말씀 하시는데 좀 새겨들어. 맞죠? 제가 잘 통역한 거죠? 자, 로저스 씨한테 물어봅시다. 그 조금 전에 제가 드린 게 어제 국정원에서 나온 보도 자료인데 이 내용 보지 않고도 아시겠죠? 어제 보고 받으셨죠? Yes. 좋아요. 여기에 보면은 About it yesterday. 로저스 씨가 어저께 제 질문에 계속 국정원 직원의 즉 정부 당국이 와서 government agency가 와가지고 지시를 했고 회사 내에서는 지시한 바가 없고 그냥 실행이 정부가 하라는 대로 됐다.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그 입장이 똑같은 입장입니까? Yes, very much so. We engaged in a 그렇습니다. cooperative 됐어요. investigation with the 같으면 national agency. 예, 같으면은 위증으로 고발이 되면 되는 상황이지요. 여기 보면은 국정원의 입장을 보면 로저스 씨가 완전히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 허위의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법정에 가서 그 진실을 가려 봅시다. 그러면 됐고요. 자, PPT 하나 띄워 주세요. 제가 저 PPT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시면 내용이 뭐냐면은 인터넷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글인데요. 이재걸 부사장님, 저게 내용이 그거예요. 쿠팡 본사의 직원인데 정보 유출 TF 및 법무팀이 다양한 커뮤니티를 모니터링 중인데 거짓말하거나 법리적으로 증명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개인적인 노파심 딱 법적으로 피해가려고 좀 그렇게 써놨는데 혹시 저 내용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실 줄 알았어요. 이
정보 유출 TF 및 법무팀이 다양한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고 계신 게 맞습니까? 법무팀이 검토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무팀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저것도 나중에 진실 한번 가려보죠. 저게 우리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하고 있는 글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우리 저 쿠팡에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제보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후에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쿠팡이 2017년부터 23년도까지 블랙리스트 사건을 일으켰던 적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엄희준 검사장이 수사무마를 했다라고 하는 폭로가 이제 검사에 의해서 나와가지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 아닙니까? 이게 아주 고질적 지금 범죄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로저스 씨, 이재걸 부사장은 다시 묻습니다. 지금 김범석 의장이 아까 얘기했던 국정원과 지금 논쟁되고 있는 범죄인을 만나 가지고 조사를 하고 증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확인해라라고 하는 사실이 김범석 의장한테 보고가 됐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로저스 대표님, 그 관련해서 내용이 사전에 혹은 사후에 김범석 의장한테 보고가 됐습니까? I've reported all of these issues to the 이 full board, 모든 including the chairman. 이슈들을 이사회 전원 그러면 의장을 뭐요? 포함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보고하셨습니까? I ran through everything that's in our public filing. 네, about 저희가 how 공개한 we worked in 내용의 cooperation 모든 with 것을 the national 보고하였습니다. agency to 우리가 recover the data 어떻게 and 국가기관과 devices 협조하여 and bring them 데이터와 back to the 기기들을 Korean people, as we were 회수하고 instructed to do. 그것을 It was a very successful joint 한국민들에게 operation by the government. 돌려준 것에 대하여 정부와의 그러면 성공적인 협조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자신이 있으시면은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So that report was oral, but we 네, are putting 그 together at the request of severa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저희가 all of that 국회의원분들의 information about 요청에 the 따라서 joint, the 저희가 cooperative 이미 investigation 문서로 작성을 with this national 하였습니다. agency, and we'll 이 provide 국가기관 간의 자, 협조 수사에 관한 내용을 이미 이거는 아까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듯이 국정원과 입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위증으로 고발이 되면 진실관계가 밝혀질 건데요. 이거는 명백하게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보고됐고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범죄 사실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쿠팡에서 아까 홈페이지에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거를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도 보고해야 되지 않나요? It was reported in our filings. 그러한 보고는 We've had 저희가 that 제출한 data, 파일에 포함이 좋아요.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정부 당국, 범정부 TF와 그리고 만약에 이제 경찰의 수사가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도 SEC에 보고해야 되겠죠? I suppose it would depend. They have had the data 그것은 for a 상황에 따라 month 다를 when it 것으로 comes to our logs. They've 생각합니다. had the data of 그 the 국가 devices for 2 기관들은 weeks. They have not 저희들의 reported to the 로그에 Korean 대하여 people the 한 results. 달간 We 보유를 felt a 하고 moral 있었고 obligation to let 저희가 our 제출한 customers know 자료를 and the 2주간 Korean people 보유하고 know the 있었습니다. results 보유 of our 문제가 cooperative 아니라 investigation. 자, 봅시다. 도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본인들한테 불리하면은 정부 당국이 불공정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인상을 주는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정부 당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정부 당국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고 계속 강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정부 당국이 그 수사 결과를 포함해서 범정부 TF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왜 신뢰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SEC에 왜 보고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They have all of the data. They have had some 정부는 of that 모든 data 데이터를 for 가지고 the data logs 있습니다. for over a month. They've 한 had 달 the 이상 devices 일부 for 데이터 over 2 로그를 보유하고 weeks. We 있었습니다. are waiting to see 기기들을 their 2주 이상 results.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I don't know 그 why they're not being 기관들의 shared with the Korean 결과를 people. 저희는 보고 It was a 싶습니다. successful 그것을 operation. Why 왜 aren't they talking about the 한국인들과 success? Why 공유하지 aren't 않는지, you? 왜 이 Every time I 성공적인 try to 작전에 talk about the 대하여 공유하지 investigation, which I 않는지 think is 이해가 subject to these 되지 hearings, 않습니다. 공유하지 않는다고 지금 계속 주장하시는데 곧 이제 정부가 입장을 내놓을 겁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되고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먼저 그 박대준 대표님하고 윤혜영 국방감사위원님이 요즘 증언석으로 좀 나와주시면 그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좀 띄워줘 보세요. 자, 우리 쿠팡이 이제 우리 시장 질서 교란행위, 뭐 노동 질서 제대로 지키지 않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법과 행정을 깡무시한다 이런 이제 사회적 비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 바로잡기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여론들이 많은데 쿠팡 바로잡기를 하려면은 정부의 역할도 있어야 되고 정부가 좀 제대로 된 책임을 좀 묻는 그런 행정이 좀 있어야 되고 소비자 피해자들도 자신들의 어떤 피해들을 제대로 구제받고 대응하기 위한 그런 제도 시스템도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도 또 이제 국회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미국의 그런 로비스트들의 영향에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입법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이제 쿠팡 스스로가 바로잡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이 이제 사회적 책임 경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대준 전 대표님 그 2024년에 그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할 때 사회적 책임 경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죠? 예, 그 부분 강화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예, 있습니다. 뭐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그런 경영 활동하지 않겠다 그랬죠? 예, 그러기 위해서 예, 예, 뭐 1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적 책임 경영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사태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원치 않았지만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하겠다는 거에 제일 기초적인 걸로 쿠팡을 비난했다. 비난하는 기사를 썼다고 해서 뭐 그 기자들 뭐 이런데 이제 그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고 뭐 형사 고소하고 뭐 블랙리스트 같은 것들 제보했다 그래서 그 공익 제보자들 제보한 사람들 시민단체 간사들 뭐 입점업체 그 대표들 이런 사람들 이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거나 이런 보복적인 행위 한 거에 대해서는 다 취하하겠다고 그랬어요. 다 취하했습니까? 예, 저는 다 그때 당시에 예, 3건인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다 취하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그 뒤에도 그런 보복적인 손해배상 이런 거 제기한 적 없어요? 여기 지금 방청객으로 그 공익 제보를 하셨던 분이 다 나와 있고 예. 기자님도 다 나와 있고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지금 그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위중죄로 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다 취하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쿠팡을 비판하는 그 공익 제보자들이나 기자들이나 뭐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대해서 소송 제기하고 뭐 보복적으로 고소하고 이런 거 안 할 겁니까? 당시에 논의됐었던 것은 취하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 게 맞고요, 의원님. 그다음에 향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회사를 떠났기 윤혜영 때문에 감사위원이 어떻습니까? 사회적 책임 경영 할 수 있고 쿠팡에 대해서 비판한다 그래서 뭐 보복적으로 고소하고 뭐 손해배상 제기하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안 할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잘 새겨 듣고 내부의 이사회에 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쿠팡이 제대로 바로 잡혀지냐? 에? 저 독감적 지위가 있으니까 결국 오만하게 저렇게 하고 결국은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국회가 강력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 같은 거 없습니까? 쿠팡이 이렇게 지금 망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자, 로저스 대표한테 좀 묻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레클리스라고 하죠. 무모하게 책임 인정을 지연하거나 배상해야 될 걸 제때 배상하지 않거나 자료 같은 걸 은폐하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퓨너티브 데미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It depends on the setting and the exact facts. 상황과 The 사실에 따라 U.S. 다릅니다. legal system is very 미국의 그 nuanced. 법 제도에는 다양한 뉘앙스가 존재합니다. 뭐 변호사시니까 미국 변호사시니까 이제 그런 미국의 판례에 나오는 그 무모하게 그 책임 인정을 지연하거나 그런 은폐를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 된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미국 기업 같으면 이제 미국에서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을 텐데 한국에서는 지금 쿠팡이 보게 되면 딱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그렇게 무모하게 책임 인정하지 않고 버티기, 자료 제출하라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은폐하기 이런 행동을 일삼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뭐 집단소송제도 이런 게 지금 도입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아마 소송이 제기가 된다 그러게 되면 뭐 당연히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식의 책임을 인정해야 될 것들은 신속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자료도 제때 내놓고 배상도 직접 하고 이런 게 저는 사회적 책임 경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쿠팡이 이렇게 변해갈 수 있겠습니까? We will continue to work to abide by all the laws and 저는 regulations 모든 of 법과 Korea. 규정을 That's our 준수하기 duty as 위해서 a 노력을 company. 하고 We 있습니다. take 이것은 that 우리 duty very 기업의 그 seriously. We will 의무이고 우리 continue to do that. 의무를 됐습니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앞으로도 뻔한 계속해서 얘기들 의무를 듣자고 한 다하겠습니다. 얘기가 아니고. 쿠팡이 좀 변해갈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쿠팡이 변해갈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어쨌든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지금 쿠팡과 관련해서 여러 사회적 대화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박대준 대표님이 있을 때부터 제기가 됐던 거잖아요, 그죠? 택배 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지금 사회적 대화도 진행이 돼서 그 야간 배송하는 과정 속에 택배 기사들이 과로사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의원님들이 뭐 고용노동부에서 그 연구 용역한 그 야간 배송의 지금 위험성, 과로사와의 인과관계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도 적극 참여해서 문제 해결 이런 것들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박대준 대표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었습니까? 예, 그런 생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잘 진척이 안 돼요. 지금 그 야간 배송에 대해서도 국토교통 그 고용노동부가 연구 용역한 자료에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일주일에 48시간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그 하게 되면은 이제 과로사의 위험성이 높다. 한 새벽 6시서부터 마감 때까지 빨리 배송하라라고 그렇게 압박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과로사의 위험이 높다. 그 배송 업무가 아닌 뭐 택배 분류 작업이나 프레시백 회수 작업 같은 거 시키게 되면 과로사 위험이 높다. 이제 이런 게 지적되고 있는데 다른 택배 회사들은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런 거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쿠팡만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고 그런 걸 지금 제대로 이행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하지 않고 있어요. 제일 소극적이에요. 사회적 대화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대준 대표 있을 때 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예, 당시에 그 과로사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당연히 그 중요성에서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그뭐 위원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런 좀 대화를 노동자들 포함해서 같이 대화를 해서 해법을 찾자 정부기관과 그래서 참여하게 된 거 맞습니다. 예,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국회를 무시하는 해롤드 로저스에 대한 언론 보도가 오늘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사진 보셨나요, 로저스? I did not see this picture. 보지 못했습니다. 언론 이영목 부사장님, 혹시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하세요. 언론 모니터 사장한테 보고 안 하나요? 안 하나요?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회사가 그렇게 만만하게 운영됩니까? 쿠팡이라는 회사가. 아니 본인은 부사장이니까 본인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이니까 어저께 언론에 광고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다라고 협박성 말을 했다라는 게 어저께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언론 보도가 어떻게 됐는지 관심이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메일을 통해 아니요. 가지고 주요 관심이 없냐고 메일을 물어봤어요. 보냈습니다. 관심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보고 안 합니까? 메일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보고되는데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 앉으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쿠팡 INC 2인자 로저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통역 내용 맨 마지막에 2인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동의하시는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No, that's not how the company functions. I'm the general 아닙니다. counsel, 네, chief 알겠습니다. administrative officer. 알겠습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박대준 전 대표 나오시고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2025년 4월달 그 PPT 띄워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주식에 따라서 안 보입니까? 네, 주식에 따라서 키워주세요. 예, 거기에 보면 김범이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했고 헤럴드 로저스가 한국 대표로 지금 김범 빼면 2위예요. 그러면 2인자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통념상 그렇게 보면 되죠? 박대준 전 대표님 주식으로 아니 뭐 주식 자본주의에서는 숫자로 봤을 주식으로 때는 보는 거잖아요. 네. 숫자로 봤을 때는 예, 그리고 2020년부터 합병 문제나 아니면 회사의 그런 문어발 확장할 때 관여했던 사람이 로저스 아닙니까? 맞죠? 아니 박대준 대표는 그런 거 할 유치가 안 돼 있잖아요. 예, 미국에서 사업을 하니까 미국 기업이니까 미국인이 그걸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카우트 해온 거 아닙니까? 로저스를 법률 전문가인 하버드 동기인 하버드대 출신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인자 맞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우리 황정화 의원이 주식의 변동의 내용을 보느냐라고 물어봤던 것에 대해서 들어가실 때 로저스 답변에 보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본인이 이렇게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주식의 변동을 체크하지 않습니까? 로저스?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국회를 우롱하고 무시하고 만만히 보는 그 처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What I said is that I don't look at it 제가 daily. 말씀드린 주식을 것은 받느냐 매일매일 안 확인하지 받느냐가 않는다는 질문입니다. 것입니다. 주식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질문의 내용입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Of course, I see our stock price. I don't 네, check it daily, which 주가를 is what I said 확인하지만 earlier. 매일 I've been in these 보지는 hearings, 않는다라고 busy running the 말씀드렸습니다. business. This is not 성문에 something that I look 출석하고 at daily.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바쁩니다. 매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유증에 대한 마일리지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소비자 관련해서 그 지금 윤명 소비자 시민 모임 사무총장님 나와주세요. 쿠팡 홈페이지 판촉 활동 띄워보세요. 예, 어제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쿠팡에서 그 메인 화면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해서 추가 안내 및 구매 이용권 안내해 드립니다라고 어저께 띄웠던 거 혹시 보셨죠? 어저께 네, 계속 봤습니다. 계셨으니까요. 이것이 어쨌든 호객행위다. 쿠팡이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들의 그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를 우롱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도 자료를 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저희- 부분에 대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비자단체 협의회 산하 소비자단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12월 8일에 저희는 쿠팡에 직접 본사에 방문을 해서 저희의 의견을 쿠팡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정식적인 답변에 대한 부분은 받지 못했습니다. 요구했던 사항 중에서 크게는 5가지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김범석 의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고 소비자들이 탈퇴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하라는 것과 함께 저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소비자한테 알리라는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정확한 정보 전달보다는 면피에 의한
보도만 되고 있어서 소비자로서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조차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보상안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상안은 소비자가 원하는 보상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일방적인 보상안이라는 쿠폰을 제시했는데 앞서서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 주셨지만 5,000원 보상이라고밖에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5,000원에 대한 부분만 사용할 수 있고 그것도 보상이 아닙니다. 자기의 돈을 더 들여야지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거부한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지금 쿠팡 측이 3,000명으로 피해자를 특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협회의 입장 또한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은 저는 3,000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밝힌 3,400명보다 더 많은 유출 사고가 있었고요. 저는 이 3,000명에 대한 근거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3,000명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거는 3,000명에 대해서는 더 큰 보상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비자 단체에서 어떤 행동을 하실지에 대한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네, 저희는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은 이 국회 청문회를 보면서 많은 배신감 혹은 국민에 대한 분노가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탈팡이라든지 아니면 구매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선택으로 시장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정부는 또 국회에서는 이 소비자의 억울함을 제대로 풀어주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재걸 부사장하고 박현광 기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드렸어요? 우선 간 크게 대한민국 국정원을 끌어들여서 진실 게임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로저스 씨와는 도저히 소통이 안 돼서 이재걸 부사장께 저희 짧게 묻고 짧게 답하죠. 첫째, 국정원이 구체적으로 용의자를 접촉하라라고 지시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국정원과 논의 사항을 빨리 드리지 못하는 것에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저희는 국정원으로부터 계속해서 경찰을 포함해서 어떤 기관과도 공유하지 말아달라. 그 이유는 이것들이 공개가 되면 국정원 직원들이 잠깐만요. 그 긴 얘기가 필요 없어요. 국정원이 쿠팡에게 용의자를 접촉하라라고 지시했냐고요. 그러니까 먼저 지시했습니까? 국정원에서 지시했습니까? 네, 12월 초에 저희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처음이에요. 갑자기 국정원이 불쑥 용의자에게 문자를 보내봐라라고 지시했습니까? 그 전에 있던 내역들도 지금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요. 그거를 잠깐만요. 아까 그거 다 끝났다고 했어요. 로저스 씨가 국회에서 요구해서 정리를 다 해놓았다라고 아까 답했어요. 네, 다 그게 들으세요.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저희가 설명 듣기로는 이게 공개가 되면 큰 외교적 이슈를 일으킬 수 있고 그럴 줄 국정원 알았습니다. 직원들이 그럴 줄 위험할 수 있기 알았다고요. 때문에 아니 그런 거 조심해달라고 말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니 잠깐만요. 저희가 그런 지금 거 이재걸 부사장한테 걱정하라고 저희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 정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말 할 줄 알았어요. 제가 묻는 거에만 답하세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은 그 정도 저간의 사정과 어떤 답이 나올지 다 마음속에 추측하고 계세요. 자, 다시 묻습니다. 국정원이 구체적으로 일방적으로 용의자를 접촉하라라고 지시했습니까?
12월 2일에 처음 저에게 공문을 보내고 저희 공문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이거는 국가 안보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것이고 쿠팡은 이거에서 따라야 될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그 이후에 12월 초에 용의자에게 지금은 연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연락을 해봐라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처음에는 현지에 있는 직원에게 연락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거는 좀 아니, 어려울 것 저기요.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저희 아니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직원이 연락을 드리는 게 이 어떻겠냐고 쿠팡은요 상의를 드렸습니다. 계속 자기 말만 해요. 이 근자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국정원이 먼저 일방적으로 용의자를 접촉하라고 지시했다. 지금 그 말은 종합하면 했다는 거 아닙니까? 했다이죠? 네,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실 국정원에서는 항상 말을 애매하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왜 저희는 그런 그렇게 말을 이해했습니다. 하냐고요? 이해했다가 아니라 했다 안 했다. 답하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자, 있습니다. 이거 다 잘 기록해. 이거 지금 속기하고 있고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방송되고 있어요. 자,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용의자를 접촉하라고 지시했다에 그렇다라고 답했어요. 두 번째, 국정원이 포렌식을 하라라고 지시했습니까? 저희가 국정원에다가 이 기기가 회수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여쭤봤었고요. 아니요. 국정원에서는 아니, 그거에 대해서 스톱하세요. 기기를 회수한 다음에는 잠깐만요. 알아서 해도 된다고 길게 하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국정원이 포렌식을 하라고 지시했냐 물었습니다. 포렌식을 해라라고 지시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에 저희가 물어봤고요. 국정원에서는 회수한 다음에는 알아서 하는 것이지라고 허용하는 듯한 취지로 말씀을 아, 주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세워주세요. 제가 다 세워드렸어요. 저렇게 시간 끌 때. 다시 묻습니다.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회수한 물품에 대하여 포렌식을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 똑같이 해라고 말했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라고 국정원에서는 말했습니까? 저희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회수한 아, 잠깐만요. 다음에는 알아서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깐만요. 해라고 말했습니까? 포렌식 해. 제가 거기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이게 독해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 언어인데. 자, 저 이게 그렇게 힘든가요? 국정원이 회수한 물품에 대하여 포렌식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원에다가 계속 여쭤봤었고요. 국정원에서는 아니요. 회수한 다음엔 알아서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포렌식을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전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답 안 됐어요. 국정원이 정확히 요 문장을 말했습니까? 해당 물품에 대해서 포렌식 하세요라고 말했습니까? 정확한 문장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국정원에서는 12월 2일부터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저에겐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아, 지금 저희는 그 그에 얘기 하지 따라서 마시고요. 계속해서 협조를 왜 하고 이러세요? 진행을 해온 것입니다. 제가 협조하지 않았냐라고 추궁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잘못한 쿠팡이 협조해야죠. 그건 국회에도 지금 협조하니까 나오신 거 아닙니까? 어제 제가 로저스가 얘기한 걸 하나하나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는 거지만 국정원을 끌어들여서 우리 모두를 프레임 전환을 통해서 농락하려는 게 제가 용납이 안 돼서 이 아까운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국정원이 그 해당 기기를 포렌식 하라라고 지시했습니까? 아까 거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주신 사항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기기를 야, 어떻게 해도 되는지 여쭤봤었고 국정원에서는
회수한다면 알아서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포렌식 리뷰를 하라는 게 잠깐만요. 아니라 다시 또 카피 등에 대해서 알아서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고 취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의 취지는요. 로저스 씨가 어제 한 말이 김범석이 지시한 이 프레임을 전환시키고 일부 언론에게는 협박하고 너네 보도 봐서 광고 줄 거야. 너네 안 줄 수도 있어. 그런 식으로 그 자락 딱 깔아놓고 그래서 우리 정부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을 오늘 아침 신문에 쫙 깔려고 했다는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취지가. 저는 딱 한 문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국정원이 쿠팡에 그 해당 기기를 포렌식 하라고 지시했냐고 묻고 있습니다. 요 문장 지시했나요? 문장 지시했나요? 저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 저희는 지시했나요? 여쭤보았고 거기서는 허용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문장이 있었냐고요? 기기를 회수한 다음에 무엇을 해도 아니요, 되는지 저- 여쭤보았습니다. 지금요. 그 끝까지 한번 가보죠. 제가 지금 묻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국정원이 쿠팡에 회수한 기기를 포렌식 하라라는 요 문장으로 지시했냐고 묻고 있습니다. 좀 계속 답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단어는 그 문장은 없었던 겁니다. 취지라고 그 문장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포렌식을 하는데 미국의 ABC 업체에게 하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 포렌식 업체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어느 업체가 좋은지에 대해서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저런 업체를 제안하기도 했고 국정원에서도 여러 업체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업체가 가장 좋을지에 대한 여러 논의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국정원이 결정했습니까?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아니 했습니다. 잠깐만요. 최종 ABC의 결정을 국정원이 했습니까?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을 돈 누가 냈어요? 돈은 누가 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로저스 씨 포렌식 비용 국정원이 냈습니까? 포렌식 비용 누가 냈습니까? Do you mean the forensic work that was done on the devices where those devices 장비에 were 대한 그 forensically 포렌식 imaged? 검사 그리고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한 그 작업에 대한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I would have to 제가, look, but 확인해 봐야 it would be 알겠지만, Coupang Inc. or Coupang Corp. 쿠팡 INC나 또는 쿠팡 한국에 ENS did 지불한 not 것 provide us 같습니다. any 네, funding. 했습니다. 그 국정원이 하지 됐습니다. 않았습니다. 네, 국정원이 지불 안 했어요. 그다음에 그 포렌식 과정에 국정원 직원이 입회했습니까? When you're saying analysis, do you mean the 분석을 forensic 말씀하셨을 imaging? 때 그 That's what I was. 포렌식 저 이미징 이재걸 작업을 말씀하시는 부사장한테 겁니까? 물었습니다. 이재걸 부사장한테 끼어들지 마시고요. 이재걸 부사장, 국정원 직원이 포렌식하는 과정에 입회했습니까? 포렌식 이미징 카피를 만드는 걸 얘기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체적인 보고서를 쿠팡이 만들었죠? 그 보고서 국정원이 만들어줬습니까?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 쿠팡이 만든 거죠? 기기를 회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국정원도 모두 이해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아니 알고 그 얘기야. 있습니다. 제가요 한국말 하는데 제가 물은 건 이번에 발표하셨잖아요. 뭐 3,000개만 저장됐고 그것마저 삭제했다. 이 발표문은 쿠팡이 자체적으로 만들었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인데 그 내용의 기초가 되는 그 용의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국정원 내용을 모두 알고 있고 당시에 계속해서 같이 협조해서 진행했었습니다. 잠깐만요. 용의자를 국정원이 직접 만나서 취조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까?
국정원은 용의자를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만나달라고 저에게 그러니까 안 요청을 했습니다.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저희에게 강하게 본인들이 직접 만날 수 없으니 쿠팡 직원이 만나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사실로 다 기록되는 것인가요? 발표하라고 했습니까? 국정원이? 발표하라고 했습니까? 그 이후엔 제가 국정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국정원이 몇 날 몇 시에 너네 먼저 발표해. 쿠팡 혼자 독자적으로 이렇게 했냐고요. 답하세요. 발표를 저에게 요청하거나 명령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럼 발표는 쿠팡 자체적으로 잡아서 한 거네요. 시간, 날짜, 방법 다. 그 내용에 기초가 되는 용의자의 아니요. 진술에 대해서는 국정원도 충분히 자, 내용을 이제 알고 그만 들어도 있고 되겠죠? 동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다 아시겠죠? 이거 배경훈 부총리 다 들으셨죠? 네, 저희 이거 사실 다 확인했습니다. 이미 사실은. 예, 앉으시고요. 지금 쓸데없이 시간을 뺏겼는데 박형광 기자님, 네. 본인이 쿠팡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했고 이후에 어떤 일을 당했는지 지금 질의응답이 아니고 그냥 쭉 설명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쿠팡의 언론 대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쿠팡을 취재를 한 거는 2020년 3월 그 코로나 시기 때 안산 쿠팡맨이 사망했을 때 장례식을 찾아가면서부터 쿠팡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쿠팡의 노동자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봤고 그때부터 쿠팡에서는 많은 사망자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에 쿠팡을 취재를 꽤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9년에는 쿠팡 신선식품센터에서는 보건증이 없다라는 보건증 없이 일을 한다라는 기사를 썼고 2020년 10월에는 쿠팡이 정규직에서 특고로 채용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이 채용 전환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주 60시간 근무도 가능하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는 쿠팡이 인천 6센터 코로나 그 확진자 발생을 했는데 이것을 은폐했다는 기사를 썼고요. 2021년 1월에는 동탄 물류센터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냉난방 기능이 아예 없었고 핫팩을 하나만 지급했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제가 이걸 왜 설명을 하냐면 쿠팡이 2021년 2월에 이 모든 기사를 묶어서 5개월치를 묶어서 한 번에 고소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쿠팡이 언론의 그 재갈물리기라고 단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직을 한 뒤에 쿠팡이 별도로 찾아와서 소를 취하자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게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쌍방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저는 사실은 거부를 했는데 이미 직장을 옮긴 뒤다 보니까 직장에서는 합의를 하고 다시 쿠팡과 광고 계약을 다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있을 때는 쿠팡이 광고를 끊었었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정도로 저는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지금 2시에 그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러 간사님과 몇 분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했다가 2시 반에 할까요? 네, 2시 반에 재개하겠습니다. 정회합니다.
만회할까요? 청문회 진행 방식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 읽어야 돼요? 소개받으신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십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십니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이사이십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이십니다. 브랜 매티스 쿠팡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이십니다. 김명규 쿠팡 이츠 대표이사이십니다.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이십니다. 조용우 쿠팡 국회 정부 담당 부사장이십니다.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이십니다. 전경수 쿠팡 서비스 정책실장이십니다. 노재국 쿠팡 물류 정책실장이십니다. 이영목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이십니다. 윤혜영 쿠팡 감사위원이십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십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십니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십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십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십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이십니다. 서원주 국민연금기금본부장이십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이십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십니다. 정필훈 한국인터넷법학 회장이십니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 협회장이십니다. 비공개 요청을 하신 참고인도 오후 2시 출석 예정이십니다. 권호연 법률사무소 현명 대표 변호사는 11시쯤 출석하실 예정입니다. 조현아 외교부 장관은 김진아 2차관이 대참하셨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홍지선 2차관이 대참하였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병권 2차관이 대참하였습니다. 대참 국무위원들은 사전에 위원장과 간사의 양해를 얻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해 17명의 증인과 22명의 참고인이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의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고 5명의 참고인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과 증인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불출석한 증인의 고발 여부는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청인이 있나요? 오늘은 방청인이 6분이십니다. 네, 현재 제주 세병 배속 사망자 고 오승용님 누님 오혜리 씨, 그리고 칠곡 물류센터 사망자 고 장덕준님의 어머니 박미숙님이 현재 출석해 계시고, 강민욱 오셨어요? 미정이라고 돼 있는데 오셨어요?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 본부 준비위원장은 미정인데 출석하시나요? 미정으로 되어 있는. 아직 연락이 안 되었는데 연락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쿠팡 CFS 블랙리스트 제보자는 오후에 출석하나요? 네, 오후에 출석합니다. 정동영 쿠팡 물류센터 지회장도 오후에 출석합니다. 박형광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박형광 기자도 방청인으로 출석해 있습니다. 저희가 박형광 기자를 모신 것은 어제 김남근 의원이 자료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쿠팡 측에서 관계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기자나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 등등 고발 사건이 있다고 하셔서 그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 당사자이시죠? 박형광 기자는 고발 당하셨나요? 네, 그런 당한 일이 있는 박형광 기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은 선서 대상이 아니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해롤드 로저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증인들도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요. As I testified before the Science, IC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I hereby swear in good conscience an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7 and 8 of the Act on Testimony and Appraisal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to tell the truth, the whol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 I acknowledge that any false testimony or written statement may subject me to penalties for perjury. December 31st, 2025, Coupang Harold Rogers. 선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쿠팡 해럴드 로저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요거 다 하고 드릴게요. 오늘 청문회는 동시통역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발언이 빠르거나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이 겹치면 동시통역사들이 통역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우므로 불편하시더라도 가능한 천천히 발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꺼진 이후의 발언 또한 동시 통역사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통역이 되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로저스 씨와 동시 통역기 사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동시 통역기도 쓰시고 그리고 옆에 함께 와 주신 통역사님의 통역의 조언도 받으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오늘은 2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쿠팡이 방금 전에 백데이터라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23일 민간합동조사반에 제출한 PT 자료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자료가 왔고요. 저희가 요구한 자료는 쿠팡이 요약한 자료가 아니라 저희가 로데이터 요구했거든요. 그거 아직 민간합동조사단에 안 왔죠. 네,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네, 국회에도 그 23일 제출한 자료가 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쿠팡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포렌식 로 데이터 자료 주십시오. 그러면 김남근 의원님부터 순서대로 드릴게요. 예, 2분 드립니다. 쿠팡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동을 통해 가지고 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내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박대준 대표가 저희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에게 앞으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활동하지 않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즉각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를 은폐하거나 그러지 않겠다라는 이제 선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적어도 쿠팡에 대해서 비판을 한 기자들에 대해서 보복적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내부 제보자, 노동조합 간부나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대해서 보복적인 소송을 제기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전부 취하할 것들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과연 취하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쿠팡이 과연 약속한 대로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게 상당히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레클리스라고 그래가지고 무모하게 책임 인정이나 배상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이제 퓨너티브 데미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또 소송이 제고돼 있기 때문에 이 청문회의 내용들도 아마 굉장히 참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쿠팡이 자료를 은폐하거나 무모하게 책임 인정을 늦추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과로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입점 업체들의 정보를 탈취해 가지고 PB 상품을 만들려고 했던 자료 같은 것들에 이제 자료 요청들을 했는데 그것도 전혀 제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1,680억 과징금을 맞았지만 그 뒤로 앞으로는 그런 그 입점 업체들의 정보 탈취해 가지고 검색 순위 조작해 가지고 쿠팡 상품 우선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 같은 걸 하지 않겠다. 이렇게 명확히 쿠팡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행위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태도를 보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 그런 식의 비난받는 황도로 영업을 예, 다음에 정일영 의원님. 네, 제가 자료